사실 저는 이러한 이제 뭐 변화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기대도 돼요. 사실 이런 그쵸. 변화들이 좋은 어떻게 방향으로 된다면. 근데 그보다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분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린 영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또 맞아.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 기업, 국가와 세계,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바로 노동의 위기였거든요. 맞아. 어차피 저희는 개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 활동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이 좀 들고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거지? 그쵸. 이런 고민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외에도 많은 개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보면은 자동화에 따른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직업군이 아까 뭐 말씀드린 이제 챗봇에 의해서 텔레마케터들은 네. 대부분 이제 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세무 대리인, 보험 조정인, 스포츠 심판, 법률 비서, 부동산 중개인 이런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네. 진짜 일부래요. 그쵸, 일부죠. 그리고 근데 또 이 자동화에서 대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직업군도 있거든요. 뭐죠? 사회복지사. 그러네. 사람의 손이 교류를 그러네. 베이스로 하나요? 그리고 안무가 창의성을 좀 그리고 내과 외과 의사는 그래도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고 심리학자 그리고 인사 매니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고고학자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결국엔 컴퓨터 관련된 거는 안전할 것 같긴 한 게 결국은 그 AI나 모든 4차 혁명 기술을 다루는 사람은 공학 쪽은 그치 그렇죠. 이제 어쨌든 과학을 알아야지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이제는 관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사회학이나 경제학 뭐 경영학이 아니라 공학을 알아야지 사회를 그러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네. 시기가 오는 거고 그거와 또 반대급부로는 또 인간에 대해서 되게 깊숙하게 맞아요. 교류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맞아. 것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큰 가닥을 좀 읽을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되는 직업은 과거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의 수보다는 분명히 적대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보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무슨 직업을 노동을 해야 인간이냐. 그건 아니지. 예, 인간 자체로 존재하는 인간, 뭐 사유하거나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인간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본권 사회, 이제 산업화가 산업화가 되기 전. 그때 뭐 문화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쵸. 철학, 그리스 시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유명한 클래식 이런 것들 다 그리스 시대잖아요. 사실. 그죠. 유명한 화가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데 경단녀가 되고 많이 이제 잠시 괴로웠던 시기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직업적인 존재 그다음에 뭔가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로서만 생각하니까 내 가치가 너무 막 낮아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잘만 발전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좋은 사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유할 수 있는 시간 내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런 게 또 좋은 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돈 잘 벌어야 훌륭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노동을 해야 훌륭한 인간은 아니야. 그거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그쵸.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그 기계 부속품 같은 그러니까 인간. 맞아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해주고 칭송을 해줬지만 꼭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치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사회가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죠? 그거를 굳이 인간이 안 해도 되고 네. 막 다른 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은 다른 역할을 찾아서 네, 가면 되는 것도. 거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네. 앞서가고 뭐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거를 좀 부정하고 변화에 대해서 네. 도태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는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 간의 격차가 앞으로는 더욱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쵸. 지금도 불평등이 되게 큰 이슈인데 사회 그쵸. 불평등이. 네. 근데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런 불평등이 더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이 가속화되면 국가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분열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전쟁 예.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 분열 조직들이 그러니까요. 테러나 전쟁의 어떤 그 위험성을 가진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경계가 무너지고. 네. 그러니까 SNS나 이런 오픈된 정보 속에서 사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더 쉽게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는 뭐 그런 그쵸. 테러 조직들이 더 세력화를 해 나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게 어떤 사회의 어떤 영향력일 수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게 또 무서운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 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 어르신이나 부모님들 세대 중에 이 디지털 익숙하지 않아서 은행 같은 거 잘 활용 못 하시고 이런 많거든요. 많죠. 저도 맨날 쿠팡 엄마가 뭐 시켜서 보내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한때 잘 나가셨고 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속으로 되게 좌절감을 겪으세요. 소외계층이 되는 거야. 네, 진짜. 소외계층이 되는 거예요. 멀쩡하신 분들이. 이게 나이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개발도상국이나 맞아요. 뭐 그런데 시골 이런 뭐 인도의 시골 이런 부분에 가면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거기는. 그러니까 아예 소외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그래서 함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는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 사회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가치체계, 노동의 본질을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도 역시나 무조건 약간 무서워 하면서 이제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식이나 뭐 태도의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노동이 대체되는 반대로 이제 사회 기술과 발전으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 사람 간의 소통, 인간적 감성에 대한 갈구는 더욱더 깊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계가 대체하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인간과의 교류를 더 갈구하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로봇이 일단 우리 삶을 압도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주는 기회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단순 노동에서 해방돼서 이제 인간만의 고유 영역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로를 서치하도록 도와주는 맞아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책에서도 뭐 정부의 역할, 기업 운영 모델 등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각 경제 주체별로 어떠한 뭐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렵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쵸. 어쨌든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어긋나고 잘 그러니까 전달이 너무 안 돼요.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연결돼서 맞아요. 나오니까 쑥쑥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유명한 책들은 그냥 저는 원서로 읽어요. 저도 약간 영어를 저는 잘 못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매끄럽게 쓱 읽히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번역본이.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 그리고 진짜. 4차 산업이라는 예. 되게 신기술에 대한 맞아요.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뭔가 혁신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와. 되게 추상적인 반복되는 말들. 추상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그쵸. 한글로 읽기가. 네. 그래서 이게 원서로 가능하면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더군다나 영어라는 언어가 단어 하나에 굉장히 함축적이 많은 걸 맞아요. 집어넣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풀어서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부족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오래 걸렸던. 두껍지는 않은데 그렇게 계속 뭔가 추상적인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4차 산업 얘기하실 때 이제 인간의 정서적 교류 그거 얘기하실 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요즘에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여학생인데 어디 가는 걸 좋아하냐면은 아트박. 우리 딸도 좋아하는데 스티커를 그렇게 그쵸? 사달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야? 뭐냐면 이 다른 문구점하고 되게 달리 구멍가게처럼 빽빽하게 물건들이 있고 되게 좁아요. 맞아. 막 이렇게 비껴가야 되잖아. 비껴가야 사람들. 돼요. 예. 그러면 사람하고 막 1초에 한 번씩 마주쳐. 근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기가 빨리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쵸? 빽빽한 그거에. 빽빽함. 압도당하나. 그 빽빽한 거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시간 가는지 모른다니까. 그쵸? 그리고 요새 모든 공간들이 널찍널찍해서 사람 부딪힐 맞아. 일이 없는데 거기 가면 정말 무슨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녀야 돼. 부딪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일부러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끼리 부딪히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끼리 어떤 정말로 피지컬한 접촉이 있는 곳이야, 진짜. 줄도 요새는 이제 이렇게 무인 시스템인데 키오스크 거기는 이런 거 키오스크 많잖아요. 시스템인데 거기는 줄 서서. 줄 정말 서서 옛날 80년대 감성 느끼잖아요. 맞아. 우리 때 그 감성이야. 문구점 갔을 때. 문구점 갔을 때 감성. 그러니까 사실 엄마도 거기서 향수를 느끼면서 사게 돼. 맞아. 나도 뭔가 뒤집어들게 나오긴 해요. 그죠? 뭐 하나라도 사가지고 나와. 이 필기구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심지어 이 집에 쌓여있는 필구가 그렇게 많은데. 많은데. 정말. 그거 내가 볼 때는 한 몇십 년 써도 다 못 아니, 써요. 평생 써도 다 못 써. 다 못 써요, 진짜. 근데 그냥 그 갖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교류라는 게 아무리 4차 산업이 발달을 해도 맞아. 똑같아. 사실 그거 다 그 온라인 쇼핑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근데 절대 온라인 안 된대요. 네. 스티커는 온라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딸이. 맞아요. 그리고 고르는 재미. 그 많은 것에서 난 이거를 선택했다는 그런 어떤 그 원시 때부터 채집에서 느끼는 기쁨. 그죠? 잡초 뽑듯이. 잡초 뽑고 왜 그 산딸기 열매 열매를 따듯. 땄을 때 그 기쁨. 그죠? 그래서 가방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 원시 때부터 가방 있었대잖아요. 들고 다니니까. 열매를 채집하기 위한 가방이 있었대요. 맞아. 가방 안 들고 나면 약간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4차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해도 고유의 영역이 있을 고유의 거야. 영역. 분명.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지켜나가고 활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블루오션으로 그쵸. 오히려 맞아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에서. 맞아요. 그래서 아트박스의 재발견. 진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사용했던 그 템들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은 것도 되게 많아. 네, 그래서 너도 향수를 불러일으켜 진짜. 너도 이걸 아니? 막 그럼 막 이래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딱딱함 속에서 또 이 잠깐의 그 재미를 즐거움을, 찾아봤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막 보다가 보니까 우연히 네. 이효령 교수님의 강의가 있더라고요. 이효령 그죠. 교수님과 제 4차 산업혁명 정말 안 맞잖아요, 약간. 네, 근데 그분은 4차 산업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강의를 제가 듣다가 좀 이제 맞다, 울림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 진짜 예전에 말과 경쟁을 했으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쵸. 근데 이거 말을 타는 즉 활용을 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그쵸. 얼마나 뛰어난 그 능력을 갖게 됐는지를 기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도 이러한 태도로 대응을 해라.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네. 동사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타야겠네. 그치, 메타버스도 타고 타고 다 타야 돼. 타야 돼. 그러네. 그래서 네. 좀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신 그러네요. 그런 간단 거였죠. 명료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혁명 사회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다. 네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상황 맥락, 지능.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깐마대로 눈치가 빨라야 돼. 맞아. 눈치. 이제는 하나의 되게 전문가보다는 융합도 해야 되니까 네.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잘 복합하고 융합하고 이런 이제 이해하고 네.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약간 한국인이 유리할 것 같은데 눈치가 빨라서. 맞아. 그 눈치란 단어가 서양엔 없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BBC에서 그 기사가 났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성공한다. 근데 그 눈치래요. 근데 눈치라는 게 단어가 없어서 그 설명을 해놨더라고. 아. 한국인에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리고 정서지능, 마음인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감지능, 영혼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고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 신뢰성, 여러 덕목 등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지능. 제일 중요한데 그 그쵸. 제일 힘들어. 개인에게 닥칠 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 이 네 가지 역량이 반드시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인간 고유의 능력들에 치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으로 돌아오는 걸 수도 그치. 있겠네요. 로봇이 눈치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기 하겠지만 하지만. 인간의 이 눈치 인간의 눈치 따라올 수 있나? 서양인에게도 없는 그 눈치 그걸 맞아. 어떻게 따라오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 관계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눈치 때문에. 맞아요. 진짜. 심지어 가족 간에도 눈치 보잖아요. 보잖아. 그러니까 맞아. 피로해. 어떨 땐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내가 요번에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혼자 봤어요. 진짜. 아무도 같이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친구들은 다 애기 엄마니까 같이 볼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딸도 싫다, 뭐 남편은 지금 출장 가 있고, 아이고. 그래서 혼자 아침 조조 영화를 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영화 보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옆에 눈치가 보여서 안 울 때가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반응을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 신랑도 나랑 영화를 안 보는 게 내가 계속 혼잣말을 약간씩 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나랑 영화를 우리 신랑은 늘 혼자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보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혼영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좋대. 너무- 한 번 맛들인 사람은 같이 못 간대요. 맞아요. 못 빠져나와. 나 이 한산을 혼자 보고 이 감동의 눈물을 내 마음대로 흘리고 내가 여기에 빠져서 다시 또 혼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막 진짜 감성적인 영화들 이런 거 혼영하면 되게 좋대요.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한산을 보면서 또 그 4차 산업혁명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거북선 혁명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배가 그때 당시의 전술이 왜 이렇게 딱 교전을 한 다음에 대포를 쏴서 타격을 입히고 그 다음에 월선 넘어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위에 배 위에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배 위에서. 근데 그걸 완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위에를 싹 덮었어. 찔려 넘어. 네, 근데 막 영화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거북선 머리가 그렇게 무거웠다고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뭐 이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방향 전환이 힘들었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점인데 그것을 어떻게 뭐 혁명적으로 잘 이용했어. 그 전술 어떤 그러니까 전술과 이 형태와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거지. 전술을 잘 활용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예지 그 모든 걸 융합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와 그거 보고 막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첩보술 그
첩보 활동 그걸 보고 내가 또 놀랬잖아요. 왜요? 아, 그거 안 보셨구나, 아직. 아직 안 봤어요. 혼영으로 꼭 보세요. 아침에 가서 옆 사람도 있으면 안 돼. 혼영으로 뚝 떨어져서. 네, 뚝 떨어져서. 저는 원래 약간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덩케르크나 그런 것처럼. 그치, 맞아. 역사 영화 좋아해요. 네, 한사는 한국의 덩케르크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심파 쪽을 싹 빼고 정말 전술과 그런 것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 제가 또 의병대장 정문부 장군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딸이 손녀지. 손녀여서 그걸 보면서 거기 또 이제 의병대장 나오시거든요. 굉장히 막 심취해서 봤어요. 그래서. 감동을 또 받으셨구나. 네,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 영화. 역사 영화 요새 너무 심취했어. 그래서, 네, 너무 몇 편 재밌어요.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50편 das습니다. 50편 됐어요. 중반을 이제 넘어섰네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엘비스, 미국의 이제 엘비스 영화를 또 보게 됐는데, 엘비스와 세계 2차 대전의 또 연관성 접목시켜서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엘비스도 굉장히 굉장히 히트 친 영화거든요. 이제 본인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자국의 이제 락 히어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할게요. 사차혁명에서 또 이게 엘비스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사차혁명 얘기, 이게 저도 이 마음의 한편에 항상 숙제였거든요. 맞아요. 이 책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열정 씨가 이렇게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읽은 셈 치고.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이거는 제너럴한 얘기이기 이야기죠.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요 정도에서 이해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세부적인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영향력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게 많잖아요. 노동에 대한 분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우리 열정 씨가 왁구를 잡아주셔가지고 왁구에 살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게 괜히 그 거리감 느껴지고. 맞아. 네, 나 책장도 안 열어봤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우리 4차 혁명 시대에 같이 발맞춰 나가는 우리 쓸공님들 되시고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우리 또 늘었잖아요. 구독자 그쵸. 한 분 늘었어. 하나의 소우주가 또 우리에게 왔어. 근데 진짜 저희는 그 37분들과의 의리. 이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끝내면 안 된다. 그렇죠. 몸살이 나더라도 여름방학에 힘들긴 하였으나 우리는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재밌는 방송 아니어도 일단은 올려야 된다. 이번 주도 이렇게 힘을 내봤습니다. 자, 우리 37분 쓸공님들 저희 의리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의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